보살님, 안녕하세요. 1967년 정민년에 태어나신 보살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지금 마음 한편에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기 때문일 거예요. 2026년이 다가오면서 앞으로의 일들이 궁금하실 수 있고 혹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미리 알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민년생 보살님은 화토의 기운을 타고나셔서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단련되신 분이시죠. 2026년 병오년은 보살님께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해로 보입니다.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실 수도 있고 그동안 준비하셨던 것들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오늘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살님의 사주 흐름과 2026년의 운세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보살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새벽에 일어나 한 분 한 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사주 구조와 타고난 기운. 보살님께서 태어나신 1967년은 정민년이에요. 천간에 정화가 있고 지지에 미토가 자리하고 있는 해입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의 불꽃처럼 은은하지만 꾸준한 빛을 내는 기운이에요. 강렬하게 타오르는 병화와는 다르게 정화는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면서도 자신을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는 여름의 끝자락, 계절이 바뀌는 시점의 흙 기운이에요. 토는 중앙에 자리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년생 보살님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성향이 강하실 거예요. 다만 그만큼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육식갑자로 보면 정민은 천하수에 해당합니다. 물이 하늘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불의 기운이 강한 정화와 토의 조합이지만 나름으로는 수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건 보살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따뜻하고 활발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차분하고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일주,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의 육십갑자예요. 보살님의 정확한 생년월일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연주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연주는 그 사람의 뿌리와 같은 부분이라 중요합니다. 정민년생이시라면 화토의 조합으로 인해 식상이나 재성의 기운이 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식상은 표현력과 창의성, 자녀나 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재성은 물질적인 것들, 돈이나 재물,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화생토의 흐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보살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여러 번의 큰 변화를 겪으셨을 거예요. 특히 토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변화의 시기마다 고민이 많으실 수 있어요. 토는 본래 안정을 추구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쉽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시는 편일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이 보살님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화토의 기운은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불이 흙을 굳게 만들듯이 보살님께서도 어려움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2026년을 맞이하시기 전에 지금 보살님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몸과 마음은 어떠신지, 너무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닌지 말이에요. 정민년생 보살님들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본인의 상태를 놓치기 쉬우실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운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본인의 사주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혹은 충돌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2026년은 병오년인데요. 이 해의 기운이 보살님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세라는 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는 건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026년이라는 해가 보살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흐름과 보살님께 드리는 조언.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천간의 병화, 지지의 오화가 자리한 해예요.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라고 볼 수 있죠. 병화는 태양의 불꽃처럼 강렬하고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화는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으로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육식갑자로 보면 병오는 천하수에 해당해요. 보살님의 정미와 마찬가지로 나붐이 수인데 실제 간지는 화의 기운이 강한 조합입니다. 이런 해는 겉으로는 뜨겁고 활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차분하게 흐르는 물의 기운도 함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보살님의 정민년과 2026년 병오년의 관계를 살펴보면 화의 기운이 서로 만나는 형국이에요. 정화와 병화가 함께 있으면 빛이 더 밝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 너무 강해지면 토가 지나치게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지지로 보면 미토와 오화의 만남인데요. 이건 화생토의 흐름으로 자연스러운 상생 관계입니다. 오화가 미토를 생해주는 형국이니 전체적으로 보살님께 에너지가 공급되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활동량도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저기서 보살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보살님께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먼저 활동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예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일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보살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기에 진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화의 기운은 뭔가를 시작하고 추진하는데 좋은 에너지를 주거든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그만큼 빨리 꺼질 수도 있으니까요. 금전적인 부분을 보면 재성의 기운이 활발해질 수 있는 해예요. 화생토의 흐름으로 재물이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출도 늘어날 수 있어 보여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쓰는 돈도 많아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게 있어요. 화의 기운이 강한 해는 심장이나 혈액순환,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민년생 보살님들은 원래도 화토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병오년의 강한 화 기운이 더해지면 열이 과할 수 있어요. 몸에서 열이 많아지면 피곤함을 더 쉽게 느끼실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을 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 평소보다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물을 자주 드시고 몸에 열을 식혀주는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화의 기운이 강할 때는 감정의 기복도 커질 수 있고 말과 행동이 평소보다 강해질 수 있거든요. 보살님께서는 원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향이시지만 이 시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이 급해질 수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 동료들과 대화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잠깐의 감정이 큰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화와 미토의 관계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화토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은 결단력과 추진력, 수는 지혜와 유연함을 상징하는데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워지거나 고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월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화목 상생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을 세우시기에 좋은 때로 보입니다.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은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라 활동량이 많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무리하기 쉬운 때이기도 해요.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은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화극금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기 쉬우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은 수의 기운으로 화수미제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때는 마음의 갈등이 생기거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6년 병오년은 보살님께 활기차고 바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고 그만큼 기회도 많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잘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기륭화복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안에 조심해야 할 부분도 함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죠. 2026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보살님께서 차분히 받아들이시고 지혜롭게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화의 기운이 강한 애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쉬시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바쁘다고 쉬지 않으면 나중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민년생 보살님들은 특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편이니 미리미리 충분히 쉬시면서 균형을 맞추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 2026년이 보살님께 좋은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보살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강한 분이세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지혜와 경험이 보살님을 잘 이끌어 줄 거예요. 조금만 더 본인을 믿으시고 차분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보살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2026년이 평안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